네, 토론회에 같이 참석하신 대표님들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양강화본과 공지탱 대표님, 네, 인권문화 다양성본과 원옥근 대표님, 인권문화 다양성본과 희사요 대표님, 인권문화 다양성본과 루이자 부의장님, 영양강화본과 안나 대표님, 생활환경 개선본과 니핫 이자님, 지금부터 서울 외국인 주민 대표자회 2020년 3반기 전체회 2부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 코로나 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입장을, 외국인 주민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서울시 외국인 주민 대표자회 부의장 마엔바일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하여 서울시는 많은 노력과 방향을 하고 반지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을 대상에 상관없이 시민들의 마스크 공급으로 인해 불평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네, 희사요 대표님께서 이주민 학부모와 자녀에 겪는 그 어려움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먼저 마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라고 했을 때 마스크를 떼놓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도 그랬지만 외국인들한테는 익숙해졌다 싶으면 바뀌는 마스크 구매 방법을 익히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아가지고 눈 깜짝할 사이에 매진되었습니다. 그러기에 한국 분들만큼 빠른 속도로 그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외국인들은 마스크 구입 대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마스크 나눔에 대한 여러 상황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니핫 이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다가 지금 넘어갔잖아요. 바로 코로나 시대인데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코로나를 들으면 바로 딱 머리에다가 들러오는 거는 바로 그냥 문제예요. 왜냐면 코로나가 오면 어디 나라든 다 문제가 없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당연히 한국에서도 이제 이 코로나 문제라고 하면 제일 먼저 도드는 거는 바로 그냥 마스크예요. 마스크는 당연히 이제 건강보험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아까 희사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나라에서는 어떤 바로 그냥 새로운 정책을 가져와서 서울시는 그 건강보험이 되어 있는 외국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었는데, 건강보험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도 또 그 조금만 늦었지만 바로 그 정책을 내려서 바로 이제 그 외국인 지원 센터들 통해서 마스크를 받을 수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딱 어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바로 그냥 마스크가 있었지만 아무리 홍보를 해도 외국인들한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면 이제 당연히 건강보험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인터넷을 안 쓰신 분들은 우리를 찾아오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는 바로 아무리 외국 분들은 우리 센터를 방문을 하셔도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제공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이 건강보험에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제일 힘들었던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유학생 분들의 어떤 이제 학교마다 대응이 다 각각 달랐다고 말씀 들었는데 여기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유학생 콩지탱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정보 초청 장학생을 대상으로 마스크 배부하지만 정보 초청 장학생 아닌 교환학생 또는 다른 외국인 유학생을 마스크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없는 문제는 외국인 유학생을 국가보험에 의무 가입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 2달 동안 외국인 유학생들을 마스크 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에만 갇혀 있다 보니 우울증에 걸리는 학생도 있고 그렇게 여권 여유가 많지 않아서 집에 가는 비행기 귀국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여기를 지금 들어보니까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이제 정보와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정보 부족 때문에 이제 어떤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원욱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는 역할은 그냥 이주민 아니라 외국인 이주 노동자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는 건데요. 제가 이주 노동자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주 노동자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는 상황에 이주 노동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지금 우리 다시 돌려서 상상해 보자고요. 그 당시에는 2월 달에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생겼는데 노동자들이 그 텔레비전에서 맨날 홍보를 하는데 만약에 증상이 있으면 1339에 연락을 해서 그다음에 보건소에 가보라고 하는데요. 근데 노동자들은 텔레비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텔레비도 없고 그리고 정보들이 다 한국어로 돼 있으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 하고 있는지 그들은 왜 병원이 아니고 그 보건소에 가야 되는지 알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증상이 있으면 자기가 무조건 병원에 찾아갔어요. 근데 병원에 찾아가면은 이제 그 진료 무슨 선별 진료소 병원 바깥에 설치되어서 자기는 약간 증상이 있는데 근데 아무거나 검사해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검사를 다 거부당하고 어떤 경우는 미등록자니까 검사 의료보험이 안 되어서 또 안 해주고 하니까 그냥 거부당해서 무조건 집에 가게 되는데 엄청 불안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날마다 정보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까 노동자는 한국말 못하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 날마다 불안한 심정으로 지내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주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중요한 정보를 올라올 때마다 번역을 해서 다국어 번역해서 제공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외국인 노동자가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 벌어지는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거 매일이라도 중요한 정보를 다국어로 번역해서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외국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도 가끔씩 뭐 진상이 나면 일반 병원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래서 한국말도 모르고 정보도 많이 부족하는데 보건소로 가는 그 절차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엄청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히사요 대표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네, 정보 부족으로 인한 그 외국인 학부모들의 어려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 분들도 어려워했던 이런 학부모 역할이지만 외국인은 그 모든 정보, 학교에서 오는 모든 정보가 한국어로 옵니다. 그것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전산 등교를 못하고 그 온라인 학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 역할이 더욱더 커졌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어제 학교에서 받았던 건지도 옛날보다는 훨씬 더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어제 몇 개의 건지가 들어왔나 살펴봤습니다. 제가 아이가 참고로 2명이 있거든요. 초등학생하고 중학생. 근데 어제는 목요일, 평일에 목요일은 별로 건지가 많은 날은 요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개의 건지가 왔습니다. 이게 대부분 한국어 양으로 따지다 보면 A4 용지에 7장부터 10장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를 모두 외국어인 한국어로 확인하는 작업이 외국인 학부모 입장으로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면서 이 학교 생활이나 사회 생활이 엄청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 등 이런 문제 이제 사회가 바뀌었는데 여기서 한국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권지태 대표님께서 말씀. 네, 히사유 대표님 말씀하신 공문에 대해서 이어서 덧붙이자면 유학생의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면서 수업 방식의 잦은 변동, 그리고 성적 평가 방법의 변동, 불확실, 그런 공문들을 모두 다 문제이고요. 그리고 공문을 나올 때 한국어만 들어있는 공문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서투는 외국인 유학생 그런 수업 진행 방식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지침이나 학교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고 어떻게 자세한 안내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온라인 수업이나 사회가 바꾸는 데서 제일 큰 이제 어려움이 일처리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일처리를 잃어버리고 아니면 이제 많은 회사나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종 언어 강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안나 대표님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사회에서 파트타임으로 활동 이중 언어 강사와 다문화 강사 여기는 파트타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 투기와 외국인 입구조에서 코로나 환직 증가로 인해 학교, 유치원, 학원, 회사 등 코로나 확산 등의 방지를 위해 단체 및 소규모 모임을 잔재염으로 이중 언어 강사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회적에서 활동에 적어짐으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 세계적에서 팬데믹 형상으로 다른 국가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중 언어 강사의 어려운 도움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에서 거리두기로 인한 오프라인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프리랜서들이 프리랜서라는 게 어떤 직업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한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 주민 중에 프리랜서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프리랜서로는 뭐 통역사, 번역가,
병원 코디네이터, 뭐 관광 가이드, 시간제 지원 활동 같은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각각 프리랜서들이 겪었던 문제점에 뭐 유사한 점도 있고 이제 다른 점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통역사, 번역가, 병원 코디네이터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통번역의 경우에는 뭐 공공기관이나 그 교육기관 그리고 회사에서 행사나 미팅이나 취소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에서 더 이상 통번역을 요구하지 않고 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 프리랜서들을 고용하지 않은 상황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원 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특히 한국은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코로나 심각 단계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대표님들도 아시다시피 한국 비자 발급조차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해외 국경 배쇄 상태에서는 현재 한국에 못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 환자들이 많고 병원 코디네이터들의 뭐 일자리 아니면 뭐 근무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줄어들었고 일이 거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외국인 프리랜서들이 고용이 불안해지면서 뭐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님이 말씀 들어보니까 줄줄이 생각이 나는데 관광객들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네. 그러는 바람에 이제 그거를 따라서 관광 가이드나 아니면 호텔에서 일하고 있는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 호텔도 많은 이제 문 닫을 정도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이중 노동자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일자리라고 하면 당연히 노동자에 관련된 제일 접근 제일 되는 문제인데요. 제가 이중 노동자로 생각하라고 해드렸잖아요. 갑자기 사장님이 일이 없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부에서는 고용 유지 지원금 그거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그거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돼야 되는데 근데 이주 노동자가 그 의무 가입이 아니라 이미 가입이 되어서 대부분 이주노동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아서 이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업이 되는데 실업급여도 못 받고 그러면서 이게 해고당했잖아요. 그러면 부당해고로 진정할 수 있을까? 그것도 사업주가 대부분 영세업자니까 5인 미만이면 부당해고 신청도 안 돼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찾아가는데 지금 일거리가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계속 원래는 취업 기간은 3개월인데 근데 지금 또 계속 연장하면서 거기다 회사가 없으니까 머무를 데가 없고 숙소 없고 취업 못하니까 돈이 없어서 이제 생활비도 없고 거기다 가족한테 부양비도 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안은 고용보험은 당연히 가입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만약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면 이제 그 고용 지원 유지 지원금 사업주가 받아서 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잖아요. 계속 있을 수 있게 하니까 그 문제 해결을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여기서 지금 한국에서 많은 외국인 분들이 모욕하고 비즈니스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전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뭐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 오늘 집에 못 가실 것 같은데 일단 뭐 기업의 성장에 따라서 이제 뭐 세 단계를 나눈다면 스타트업이 있고 그다음에 중소 벤처 기업이 있고 그다음에 대기업이 있잖아요.
이 대표들은 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경우에는 일단 대한민국도 아니고 서울은 일단 서울 내도 서울은 세계에서 탑5 스타트업 도시 중에 하나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들한테 많은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제 스타트업들은 아이디어가 좋으면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법인을 내는데 이번에 코로나 생기고 법인도 못 냈던 상황에서는 아예 스타트업이 멈춘 상태가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이 망한 상태가 되게 많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중소벤처 기업들 경우에 말씀드리자면 제가 실제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로 하는 사업은 어떤 걸까요? 외식업, 식당. 이태원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다 어떻게 됐는지. 지금 이태원에 가는 것도 사실 무섭고 같은 서울이지만 이태원 가까이 가는 것도 되게 이 미디어의 힘 때문에 되게 무서워졌어요. 또 식당 빼고 또 어떤 걸 할까요? 관광객 사업을 많이 하시잖아요. 관광객 사업은 어떨까요? 지금 관광객이 아예 한국에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기업 문을 닫거나 아예 사업 분야를 바꿨습니다. 뭐 이 상태에서 당연히 잘 되는 사업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이 마스크 사업을 하신 분들이나 무역을 실제로 이제 수출 무역을 하신 분들은 뭐 잘 되는 케이스들도 있는데 제가 이제 포인트를 주고 싶은 거는 대기업. 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대기업들은 더 되게 코로나 시대를 그렇게 쉽게 넘어가진 않았어요. 대기업들은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몇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히 이제 그 인건비가 되게 많이 나가는 상태니까 어쩔 수 없이 한국 아니고 주변 국가들 이제 인건비가 낮은 나라들로 가서 사업을 그냥 한국과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상태에서는 정부가 그냥 그대로 있지 않고 등록돼 있는 모든 법인들은 외국인, 한국인 상관없이 대표들은 다 이제 대표가 그 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모든 기업들에 다 국가에서는 지원금을 드렸지만 그래도 이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경우에는 아예 아직까지 등록을 못했던 사람들이 계셨고 또 이민 뭐 비자를 가져와서 이제 여기서 관광객 비자로 와서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다 사업이 취소됐고 이런 어려움을 넘어가기 위해서 제가 보기에는 따로 정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 나가야 되는 일들이 많고 이런 생각이 아주 깊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가 격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나라는 이제 자기 부담으로 자가 격리를 하고 있고, 어떤 나라는 나라에서 지급을 해주고, 어떤 나라는 이제 뭐 이런 나라에서 대책을 해주는 이런 경우가 많은데 좀 그거에 대해서 루이자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우즈베키스탄 대표로 말씀드리자면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국민이 입국을 하게 되면 자가격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기간이 2주가 되는데 그렇게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공공기관이나 뭐 대중교통, 법원, 시장 등이 이제 잠시 미운연 상태이고요. 그리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이 이제 부과되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이 이렇게 해서 확진자 수를 이제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 낸다. 네, 그러면 그 다음에 히사요 대표님께서 말씀. 예, 그 우즈베키스탄 정말 부러운데요. 국가가 그 돈을 지원해 주다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일본에 지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몰랐는데요.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월 1일부터 새로 그 입국 거부 대상 지역을 129개국으로 늘렸습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일본의 입국을 외국인들은 못합니다. 그 외에 지역에 있는 분들은 한국처럼 2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드는 비용은 일본 사람,
외국 사람 상관없이 모두 자기 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몽골에서는 자기 부담으로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데 시간은 3주일 동안 21일 동안 이제 자가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콩지탱 대표님께서 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집에서 2주 동안 자가 격리하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호텔에서 하는 경우에는 50% 할인 받을 수 있는 점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3월 말부터 이동 통제를 진행해서 8월 말까지 예정인데요. 조금 심각했을 때는 한 8,800명의 확진자 있었는데 현재는 80명밖에 안 남았다는 점은 이동 통제는 되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옥금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자가 격리에 대해서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주 노동자 문제, 이주 노동자가 자가 격리에 관한 문제 어떤 거 있을까 생각해 보면 한국에 입국 시 지금 본국에서 한국에 입국하려면 이제 그 자가 격리 시설 허가증 확인증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받아야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근데 그거를 신청해서 받으려면 한국에 체류 14일 동안 그 자가 격리할 기간에 그 시설의 주소하고 연락처를 적어야 돼요. 그 신청서에. 근데 적으려면은 이제 여기서 미리 계약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회사에서 소속하는 노동자이라면 그 회사의 기숙사 주소하고 사장 연락처 적으면 되는데 문제는 사장이 거부를 합니다. 자기 그 기숙사에 들어오는 거는 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 이 친구가 이제 지인이 있어야 이제 다른데 그 지역에 딴 데 갈 수가 없어요. 집 자체가 관리를 하니까. 그 친구가 거기서 주소 두고 있으니까 집 자체 관리해서 그 지역에만 이제 그 시설을 구할 수 있는데, 근데 누군가 지인이 이 친구 대신 구해서 계약해서 그 주소를 알려주고 이 집 주인의 연락처 알려줘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만약에 모른다, 그 지인이 없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지금 제가 아는 친구가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제가 연락을 해줬는데, 근데 지금까지 비행기 표를 3번 취소가 되고 6개월 걸렸어요. 아직 못 들어왔습니다. 그 친구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소속하는 경우, 만약에 취업 중이라서 자기 본국에 갔다가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은 이제 주소도 없어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그 회사하고 계약하지 않잖아요. 지금 취업 중이니까 자기가 주소가 있어야 이제 지 자체가 관리를 어느 지역에 두는지 그거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직 그 경우는 확인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그러면 그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마지막 사업주에서 하는데, 근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정부가 제공해 주는 시설이 있느냐 했더니 알아보니까 이제 산업연락공단에 있는 산하의 그 안성연수원에 지금 이주민 그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자가 시설을 제공한다, 그렇게 그 공고가 나왔어요, 보도 자료가. 근데 연락해 보니까 거기서 60명, 수용 인원이 60명밖에 안 되고, 그것도 이제 비상용으로 그 사용하는 거라서 제가 전화하니까 안 된다고, 거기 못 받아준다, 원룸을 구하든지 아니면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해결책이 뭐냐? 해결책이 회사 소속하는 노동자는 당연히 사업주가 받아줘야 되고,
만약에 소속을 하지 않는 경우는 지자체 그 지역 지자체 시설 자가 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대한민국에는 이중 노동자들이 계속 필요할 텐데 여기에 대한 이제 개선을 전체적인 개선을 좀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의 모범적인 사례로 이제 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인지 아닐까 그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개선 방향을 한번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이 아까부터 우리가 계속 그냥 대한민국의 사실은 어떤 에러 상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 여기서 일단 한국 분들이 다 계시는데 우리가 이 사회의 한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한민국이 잘 되면 사실 우리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이 사회의 한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모두들 보기에도 당연히 대한민국은 진짜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개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면 일단은 대한민국에 오신 모든 분들이 제가 한 외국인 지원센터의 센터장이라서 아는데 일단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앱이 있잖아요. 아시죠? 이 앱을 무조건 다운받고 매일매일 보고를 해야 되고 자기 상태가 어떤지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앱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통신사와 법무부와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와 아니면 모든 도시들 같이 움직이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무조건 다운받아서 써야 되는 앱이 있고 그 앱은 그 사람의 자기 나라 언어로 정보가 제공되고 코로나 상태에서 특히 우리가 이번에는 되게 갑작스럽게 사실 코로나 시대로 들어갔잖아요. 앞으로는 코로나 비슷한 바이러스 생길지도 사실은 모르겠어요. 생길 수도 있어요. 생길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대응을 위해서 이런 앱을 만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은 항상 앞서가는 나라고 기술을 되게 잘한 나라인데 이런 앱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조만간에 이런 앱을 만들어서 이 앱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까 노동자 이야기도 말씀하셨고 당연히 이번 코로나 상태에서도 우리가 배웠던 거는 대한민국은 무조건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하다는 거는 확실해졌어요. 무조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어야 이 공장들은 다 잘 돼 있고 아무 문제도 안 생기는데 노동자들은 지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 특히 계절 노동자들 안 들어오니까 되게 문제들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노동자들이든 외국인 투자자든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분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그 앱을 개발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제가 하고 싶은 한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이 가는데요. 다국어로 정보 제공을 조금 더 강화를 한다면 외국인 학부모들의 어려움도 경감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불어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나서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하트 의장님께서 그리고 희사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다국어로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만들자면 외국인 프리랜서들도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프리랜서들이 번역할 수도 있고 번역하게 되는데 모두가 같이 이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명예시장 이카트리나 시장 네, 먼저
네, 외국인 유학생을 입장으로 덧붙이자면 그 코로나 초기에는 자가 격리 비용을 부담해줘서 크게 부담 없었는데, 근데 지금 외국에 있는 학생의 경우에는 5월쯤에 그 코로나 상태 좋아지면서 비대면 수업은 대면 수업, 소그룹 수업으로 진행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외국에 계시는 외국인 학생을 그런 수업 참여할 수 없어서 드롭하거나 아니면 성적 처리에 불이익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2학기 때 반복되지 않도록 조금 지침이랑 준비 사항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주노동자 문제 이야기하잖아요.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문제가 조금 심각해서 제가 그냥 넘어가면 좀 아쉬운 것 같아서 마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지금 현재 이주 노동자가 처해 있느냐 하면 지금 취업 기간이 끝났는데 근데 비행기가 없어서 본국에 못 가는 그 외국인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 조선일보의 신문에 나왔는데 보니까 13,000명이 나왔고, 근데 베트남의 경우는 지금 베트남 대사관에 그 출국 신청하는 사람들은 지금 9,000명이 넘었어요. 네, 그래서 그 외국인 노동자들은 지금 취업 기간이 끝났는데 비자는 처음에는 취업 비자는 50일밖에 연장이 안 되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외국인 노동자가 만약에 지금 현재는 4년 10개월이고 그다음에 50일 더 연장해서 5년이 안 되게 5년이 되면 그 영주권이나 국적취득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정부의 정책의 취지는 단순 노동자, 단순 인력이 한국에 오래 체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영주하거나 귀화하는 거는 제한하기 위해서 연장해 주지 않고 현재 근로 취업 기간이 끝났는데도 그냥 체류 기간 유예하는 한 달씩 연장해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어서 그런 경우니까 취업은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지금 어떤 경우는 한 4-5개월이 계속 출국이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그냥 숙소도 찾을 수 없고 지금 아주 힘든 상황이라서 제가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여러분과 함께 공감한 그 어려움을 그들의 어려움을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마저 이야기하자면 취업할 수 있게 비자를 연장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